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한 날짜는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군당이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1조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 9일 IMF의 연구회 연설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번 비둘기파적 발언과는 다르게 금리가 물가를 통제할 만큼 충분히 높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것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장이죠.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또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금요일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반응으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새벽엔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4.646%의 지난번 고점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수준인데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만 보여도 일단 시장은 안정적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 지난번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경기 침체 우려를 낳으면서 급락이 나왔었고 80불 이탈하면서 지금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펙의 감산 연장 이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역시 기술적 자리에서는 또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아닌 이상은 다행스럽게도 유가는 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또 덜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 지수가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뭐 크게 매파적이지 않았다 이런 재해석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또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오늘 새벽에 2%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2% 급등에는 특별한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퀴즈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3,500을 깨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 급해진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재료가 좀 필요하겠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급에 좀 여유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일단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하나만 갖고 추가적인 계속 급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고객 예탁금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자, 50조를 깨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다시 50조를 회복하고 추세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고 고객 예탁금이 지지부진하면 결국 제한된 수급에 의해서 수급 쏠림 현상, 이동 현상 이런 것들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역시 신용 물량이 계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은 그만큼 던 거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 얘기 나왔을 때 하루 만에 아주 폭등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폭등각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너무 기술적으로 한 방에 폭등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500 맞고 저항 붙여서 떨어졌죠. 코스닥도 850을 저항으로 다시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와도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은 충분히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급반등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 속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종군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군당인 노바티스의 1조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렸다는 내용. 참 오랫동안 신약 개발을 했었는데 종군당이 드디어 이번에 이런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시면 자, 총액이 US 달러로 13억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8천만 달러인데 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4분기에 이 계약금이 실제로 잡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에 따라서 저것을 추가적으로 이제 수령할 텐데 사실 한미약품이 기대보다 못한 그런 결과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저런 엄청난 기술 수출을 해도 과거와 같은 그런 급등각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하고 전략을 짜면 될 거고요. 그래도 이 종군당은 한미약품처럼 기존의 전문의약품을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벤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매할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당뇨병 치료제, 위장약, 뭐 골다공증,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골관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 계속해서 필요한 그런 전문의약품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종군당이 매출 규모로만 따져도 2022년 기준으로 두 번째입니다. 유한양행이 1등, 종군당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내는 회사가 저렇게 기술 제빠까지 터뜨리면 분명히 주가를 한 번쯤은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군당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CKD 510이 잭팟을 터뜨린 거고, CKD 508 이상 지질혈증이라 그래서 혈관 관련 질환이죠. 여기에 대한 그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30조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대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바이오 의약품 쪽의 파이프라인에도 CKD 70이라 그래서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중항체 신약인데 이것도 회사 측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기대감이 막 반영되고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면 뭐 좋은 거고, 어쨌든 이런 파이프라인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전기 대비해서도 매출의 영업이익 다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다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만 3분기까지 누적이 1265억이에요. 여기에 이제 4분기에 1000억 이상의 그런 계약금이 잡힌다 그러면 2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충분히 눌린 목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료 나오고 급등 나온 날 1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면은 눌린 목자리가 상당히 깊어지고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눌린 목이 깊어지니까 다시 매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이탈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종군당의 차트 흐름 보시면, 자, 재료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 급등이 나오지 않고 역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음봉을 계속 맞으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 자리를 회복한다면 이런 자리들이 이제 고공전투의 저점 자리가 되는 건데,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반등이 미약하고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있죠. 자, 11만 5천원 정도 자리가 이번 장대 항복의 중심균형가 근처가 되는데, 이런 자리들은 지지하고 움직여줘야 이번에 고점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자리들이 깨져서 내려오면 다시 이 하단 자리까지 얼마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단 자리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고점 자리는 또 상당 기간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 고점으로 부담을 안을 자리가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술적 자리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전략을 짜면 될 거고, 이런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은 하단 자리까지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된다면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또 마음고생해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 자, 앞으로 좀 주가를 당겨보면 이렇게 급등했던 여력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급등 자리가 다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거래량만 갖고 이 자리를 다 장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 조정과 수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 나올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SK하이닉스. 자, 지금도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좀 높이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눌린 목자리에서만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한미반도체는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 흐름만 놓고 보면 좋죠.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미 이 고점을 벗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인데, 문제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관망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를 노리거나,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을 높이고 신고가 만들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고요. 이런 좋은 흐름이지만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거나 실적 발표가 쇼크로 나오면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시고 오히려 그 이후의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기술 수출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기술적 대응은 충분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